프라우트의 영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엔터프라이즈 700분의 1 스케일 프라모델입니다. 아카데미에서 출시했고요. 모델러즈 에디션이라고 해서 일반하고 다른 점은 에칭 파츠하고 그 가판 부분을 재현할 수 있는 실이 들어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측면하고 뒷면.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사는 그래서 여러 국가의 설명 같은 것도 있고, 중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건 타이완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1942년 상태를 프라모델로 재현한 키트입니다. 엔터프라이즈는 한 명을 돌려쓰기 때문에 지금 엔터프라이즈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로 직전에는 그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있었죠. 이쪽은 훨씬 원조는 아닙니다만 이거 전에도 엔터프라이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2차 대전 중에 태평양에서 대활약했었던, 발음이 꼬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인데 사실 요크타운도 프라모델화가 되었더라고요. 올해 출시를 했던데, 저는 엔터프라이즈랑 요크타운을 놓으면 요크타운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입니다만 모델러즈 에디션으로 나와 있질 않아서 이 데크 재현용 실하고 애칭이 좀 궁금해서 엔터프라이즈를 택해버렸습니다. 당초에는 엔터프라이즈도 만들고 나중에 요크타운도 만들면 되겠지 했는데 이걸 열어보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심사숙고해서 한 대만 만들어야 되는구나. 한 척만 만들어야 되는구나. 와, 이게 부품 별로 안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걸 다 접착제로 접착해야 된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함체는 홀수선 아래하고 위하고 이렇게 색상 분할도 되어 있고, 선박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함체 길이가 플라스틱 그 단일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 길이가 거의 이 정도 길이죠. 좀 전략하려면 대각선으로 넣어놓고 줄이는 방법도 있을 텐데, 뭔가 좀 박스를 크게 만들어야 가오가 산다는 그런 의식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커요, 박스가. 여기 이런 공간도 만들어 놓고 있고. 함체를 분할하지 않는 이유는 접합선 생기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분할을 한 다음에 그걸 스냅 타이트가 아니라 접착제로 붙여서 접합선 수정까지 해야 되잖아요. 접착제로 붙이면 이런 큰 파츠 같은 경우에는 녹으면서 붙기 때문에 약간 틀어짐이 생겨서 길이가 줄어드니까, 그걸 감안해서 처음부터 약간 길게 만드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또 상황마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단일 파츠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접합선 같은 거 신경 쓰지 않는 반다이의 우주전함 야마토라든지 그쪽 우주전함 같은 시원한 계열은 대놓고 막 잘라놓잖아요, 이거. 근데 그쪽도 박스 크기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배 만드는 사람들은 박스 크기로 가오를 좀 잡고 싶어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밀리터리 프라모델은 값이 좀 싼 편이잖아요, 프라모델 중에서도. 이렇게 큰 박스에 이렇게 엄청나고 까다로운 성가시기 그지없는 고통스러운 파츠들이 한가득 들어있는데 2만 원입니다. 이거 하나 만들려면 노동시간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항공모함이다 보니까 전투기를 봐야죠. 이 배에는요, 3종류의 비행기가 있는데 한 종류만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공격기하고 폭격기일 겁니다.
어쩌면 둘 다 폭격기일 수도 있습니다. 공격기라는 구분이 있나요? 뇌격기라고 하나? 그 부분은 자세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탑재된 게 와일드캣하고 돈틀리스하고 그 다음 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트죠 이건. 비상탈출용. 탈출하지 않더라도 막 잠시 승무원을 내려서 뭔가 여러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몇 명만 상륙한다든지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이건 뭐 사출하려면 수지를 흘려 넣어야 하니까 이 테두리가 있는 거고요. 테두리는 잘라 버려야 되고 이 안쪽에 있는 바람개비만 사용하는 건데, 프로펠러 모양도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고 디테일이 훌륭합니다. 국산 키트니까 좀 칭찬을 해봤습니다. 사실 잘 보면 비행기 패널 라인 같은 것도 하나도 재현 안 되어 있고 700분의 1 스케일의 스케일 다운 재현을 하고 있는 거죠. 700분의 1 스케일이 재밌는 게, 헬리콥터 같은 거 보면 헬리콥터 프라모델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함선 중에 헬기 그 모함 같은 거 프라모델로 나올 때, 근데 거기에 보면 프로펠러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같은 파츠고요. 이 D러너가 4장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건 베이스고, 함체에 비해서 작죠. 그 함선 프라모델 계열은, 특히 700분의 1 계열은 전 세계 700분의 1 프라모델의 베이스를 한 규격으로 통일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르게 생기니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같이 두면 높이도 달라서 어떤 거는 막 물에 처박혀 있고 하나는 막 공중에 튀어 올라 있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의 런너 한 장을 넣더라도 국제 규격 런너도 한 장 더 넣어서, 국제 규격은 그러니까 좀 파츠가 간소해야겠죠. 저는 채워져 있는 형상보다는 덩어리감이 있어서 이것도 배 일부처럼 보이거든요. 꼭 잠수함이 밑에 따라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러스 형상이런 건 좀 격자의 벌집 모양 같은 좀 이런 걸로 치면 이 중간에 살이 좀 빠지고 이 부분이 칸이 쳐져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비춰 보이게, 반대쪽도 그런 철골 모양으로 해서 국제 규격을 한 2가지 정도 만든 다음에 대형함, 소형함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통일을 해서 넣어주면 회사에 관계없이 700분의 1 스케일을 모아서 놓았을 때 멋지게 전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괜찮겠네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함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끼우는 방식이면 안 되겠죠. 얹혀놓는 방식으로 해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 형상의 트러스 형상 베이스를 출시하면 아카데미가 하면 되겠네요. 당신들만 믿습니다. 아카데미에서 그러니까 이 런너를 한 5-6장 넣은 다음에 배는 1개 정도만 넣는 거죠. 소형함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윤영하함이나 뭐 그런 거 하나 만들면서 넣어주면서, 왜냐면 이것만 따로 팔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초의 특전으로 좀 많이 넣든지 해서 한 번에 세상에 한번 푸는 거죠. 공짜로 좀 나눠줘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유행을 타면 그러면 함선 베이스는 아카데미하고 소문이 나서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카데미 배 잘 만드는 것 같으니까 보면. 그리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얇은 파츠들 많이 있거든요. 마스트 같은 거. 이거 보면 이 얇은 정도가 상식을 좀, 건프라를 만드는 사람들의 상식을 좀 초월하는 감이 있어요. 두 개 차이가 완전히 뭐 통나무하고 이쑤시개입니다. 아마 그런 비교를 하면 차이가 더 나야 되겠지만, 철봉하고 통나무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건프라 머리에 달려있으면 부품 장사 잘 되겠죠? 아무튼 함성 계열은 손을 안 대는 위치니까 만들고 나면, 근데 손이 닿기는 해요. 부분도색 같은 거 할 때 붓이 이렇게 다니다가 건들기도 하고, 아니면 전시하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 때 배를 이렇게 들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걸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른 녀석이 이런 게 있다가 걸려요. 그럼 걸린 다음에 사슴끼리 뿔싸움 하듯이 걸린 다음에 이게 이렇게 치우면 이게 우드득 하면서 이게 튀어나가든가 얘가 딸려오든가 하는데, 그게 상당히 기분이, 가판입니다. 가판은 디테일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전투기 날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꼼꼼한 디테일. 근데 좀 하나의 패턴으로 쭉 이어져 있어서 좀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지만, 원래 배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겠죠. 약간의 고증 차이가 있었더라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들기 힘드니까. 그리고 실제 배는 그 밀리터리 프라모델을 하면 고증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형태를 막 재현하고 연도별로 배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똑같이는 재현이 불가능하니까. 왜냐면은 너무 큰 배다 보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조금씩 바꾸어 놓은 부분도 있고, 정비하다가 깨먹은 부분도 있을 거고, 깨먹고 들킬까봐 좀 얼버무려 놓은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역사랑 똑같이는 못 만드는 거죠. 파손 부분 같은 게 무조건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 어떤 프라모델이든지 결국 만들면 나의 해석이 되는 감이 있지 않나. 몇 년도 프라모델을 재현한 내 해석 버전이 되는 거죠. 공식 같은 경우에는 사료가 없는 경우도 있거나 하니까. 이건 에칭하고 데칼입니다. 별빛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별이죠. 우리나라도 나중에 항공모함이 나와서 프라모델이 나오면 여기에 태극마크로, 이렇게 흑백 태극마크로 이렇게 쫙 있는 건가? 아카데미가 출시를 해주겠죠. 근데 좀 일찍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나오기 전에 아카데미에서 상상한 전투기 같은 것도 함상기 개조 버전으로 상상해가지고 만들어 버리면, 물론 예산 문제 같은 게 있겠지만, 근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거기에 함재기까지 국산으로 만들어서 실으려면 2040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나중에 직원들이 만든다고 치고, 지금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상으로 만들어서 출시해주면 좋겠는데? 그럼 구입할 것 같은데. 우리들의 항공모함인 거죠. 대한민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항공모함 나오고 나면 고증이 아니니까, 이 친구가 상상이었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생기고, 엘리베이터 위치도 다르고, 전투기 모양도 다르고, 날개의 용적도 다르고. 그럼 그때 새 버전 또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각 잡고 막 엄청나게 만드는 것보다 MCP 같은 걸로 파츠 좀 줄여서, 미래가 좋은 게 뭡니까? 그 미래의 좋은 점은, 스텔스 형상의 좋은 점은 대충 프라판 둘러 놓은 것처럼 생겼어도 그래도 용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테나 같은 것도 전부 타워 안에다 수납되어 있다는 설정으로 이렇게 삼각뿔 같은 거 세워놓고 디테일만 밖에 원형으로 몇 개 뚫어놓고. 그래서 좀 SF적인 해석을 해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막 이름은 대한민국 경항공모함하고, 경항모 만드는 김에 좀 제대로 된 정항모도 만들어서 정규항모, 경항모 해서, 그리고 2050년 방공 구축함 같은 것도 새로 몇 개, 지금 새로 나온 정조대왕함 좀 파쿠리 쳐서 이렇게 마스트 부분만 다 삭제해버리고 거기에 타워 이상한 거 세워놓으면 미래형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대한민국 2050 시리즈 해서 딱 만들면 끝내줄 것 같은데, 수요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도. 애칭 붙이는 설명서입니다. 이 애칭을 비틀어지지 않게 순간 접착제로 잘 붙인 다음, 접착제가 막 흘러내리고 손에 묻고, 손에 묻은 상태로 이거 배 잡으면 배 옆에 막 눌린 자국도 있는데 뭐 그런 건 페인트가 엉겨 붙었다는 설정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열악한, 실제 역사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서 싸워나갔던 엔터프라이즈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의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을 보면서 밀리터리 프라모델 만들기 어렵다는 이야기하고, 국산 아카데미에서밖에 안 만드니까 아카데미의 앞으로의 그 함성 프라모델에 대한 활약에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